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첫날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 새해 첫 해가 여명을 뚫고 힘차게 쏟았습니다. 해돋이 명소마다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아침 부산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컸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결국 2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생계를 잃은 직원들은 경영진의 무능을 비판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다와 공원이 만나는 곳, 같은 공간, 다른 세상. 공간에 대한 앞선 생각으로 새로운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이안 오션파크 W, 문의 부산 631-3111, 대우산업개발. 새로운 이안이 부산에 옵니다. 김치, 치즈,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덴티스트라고 웃으세요. 덴티스 임플란트. 2020년 쥐띠해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부산 지역 해맞이 명소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취재 기자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일찍부터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새해 첫 일출 시각인 7시 32분까지 대략 한 8분 정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올해는 부산에 다소 구름이 끼긴 했지만 수평선 너머로 무리 없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오륙도, 또 송도해수욕장 등 부산의 해맞이 명소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 묵은 일들을 털어내고 새해엔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맞이 행사장 주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증편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는 상층부의 경우 오전 9시 반까지, 하층부는 9시까지 통제되고 송도해수욕장 주변도로도 일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일찍부터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인물과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부산도 밤새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아침까지 이어지다 오늘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밤새 부산의 기온이 영하 3.2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들은 현재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8도, 울산과 창원이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1월 초까지 기온이 비교적 높게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부산의 주요 기관들도 분주합니다. 여러 기관을 대표해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상임회장이 시민들에게 밝히는 새해 각오와 다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겠죠.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쥐띠해는 풍요와 희망, 지혜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과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와 희망, 지혜가 넘치리라 기대하며 2020년 저도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경제 지표들이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저희 시의회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야, 부산에 살아서 정말 잘했다 하실 때까지 저희 시의회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 평가 혁신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문화 감수성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과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가슴 속에 꿈을 품고 그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산 상공회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복합 리조트 건설 등 해난 해결을 통해 지역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경제의 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북아 해양 수도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네, 인사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국제신문부터 함께하시죠. 부산시가 어민 반대에 막혀 20년 넘게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했던 낙동강 람사르 습지 등록 사업을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95년 당시 환경부는 낙동강하고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 습지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지역 어민 2,0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시가 첨예한 갈등 사안을 풀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14면의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 사고의 희생자 유족과 재산 피해를 본 공장주가 국가와 동아대학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택과 공장 등 피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최종 소송가액이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서면이 이번 소송에서 구평동 야산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 4명과 붕괴 피해를 본 공장주 7명을 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서면역에 꽤 큰 규모의 실내 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산림청은 2020년도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지로 서면역 등 전국 12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사업 대상지는 실외 정원과 실내 정원으로 나뉘는데 서면역은 실내 정원으로 뽑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서면 대현 지하 상가를 지나서 서면역 개찰구로 이어지는 지점에 1,5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3월 착공해 12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도시철도 지하 역사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정했고 이에 따라 실내 정원에 식재될 나무도 공기 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이 선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특급 호텔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어제 폐업 신고를 마치고 23년간의 영업을 접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경영 정상화 노력도 없이 폐업을 강행한 호텔 경영진의 무능을 비판하며 호텔 문이 닫혀도 항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해운대 그랜드 호텔. 건물 입구는 철조망으로 가로막히고 호텔 내부는 퇴실하는 손님과 내부 자재를 치우는 직원들이 뒤엉켜 분주한 모습입니다. 호텔 측이 어제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직원이 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 1년 내내 좀 많이 힘든 일들도 있었고. 지난해 8월 호텔이 폐업 선언을 한 이후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직원 300명의 생계입니다. 노사가 9차례 대화회장을 열었지만 호텔 측의 강경한 입장에 일부 직원들은 이미 호텔을 떠났고 남은 직원들은 무책임한 경영진을 비판하며 영업 마지막 날까지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참담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요. 가족들의 생계도 그렇고 직원들이 이 많은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이 추운 겨울에 다 나가는데 어디에 갈 데도 없고 지금. 당초 호텔은 숙박업 공급 과잉과 지난해 3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영난을 폐업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랜드호텔은 지난 5년 동안 60억 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고 토지 가격도 3배나 오른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경영 정상화 노력도 없이 무작정 폐업을 강행한 경영진에게 속칭 먹튀, 무능 딱지가 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법적인까지 우리는 불사하면서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고 공개 매각하여서 하려면 좋은 고용 승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로 매각을 한 때까지 우리는. 폐업 당일에도 그랜드호텔은 경영난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폐업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호텔업 양도를 통한 고용 승계 등 일각에서 나온 대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호텔 측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아있는 일부 직원들은 호텔 문을 닫아도 항의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2019년 지난해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특히 높았던 해입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거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게 특징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 기준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6만 1,300원으로 거래소가 2014년 금시장을 개설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값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하루 평균 금 거래량은 43kg으로 전년도 19kg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초 대비 22%가량 상승하며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한 미주 지역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지난 11월까지 277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금액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진했던 증시의 기저효과, 미중 무역 분쟁 해결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시 상승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또 새해에도 증가폭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새해 첫날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소식입니다. 경제메모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르노 삼성차의 파업이 새해부터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금물 기준 파업 일주일을 거치는 동안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율은 4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생산량 역시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르노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강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부산 공장 문을 닫고 울산 공장으로 통폐합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1차 협력업체는 부산 경남에만 90여 곳, 종업원만 6만 4천 명 수준으로 지역 경제계가 르노차 파업을 근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지난 연말 출시됐습니다. 지역 화폐의 등장을 반겨야 할 소상공인들이 정작 출시를 극렬 반대하는 아이러니 속에 탄생한 동백전이 과연 지역 화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출시 뒤 이틀 동안 세간의 평가는 충전 편의성이 부족하다,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천 등 지역 화폐가 활성화된 타 지자체보다 캐시백 인센티브가 적다 등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정산. 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늘기도 줄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인 점 등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만 7세 이상 자녀에게로 한정된 점도 큰 변화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KT 소닉붐이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농구 영신 경기에서 84대 66으로 대승을 거두며 5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3쿼터를 동점으로 마친 KT는 4쿼터 멀린스의 덩크슛으로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이미 17점 차이로 크게 앞서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KT는 김영환이 21점으로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바이런 멀린스가 19점 10리바운드로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사직체육관엔 7,833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첫 매진을 기록했고 이는 올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입니다. 부산 BNK 썸의 외국인 선수 다미리스 단타스가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에 따르면 단타스는 기자단 투표에서 78표 중 40표를 획득해 21표를 받은 우리은행의 박혜진을 제치고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3라운드 5경기에 모두 출전한 단타스는 경기당 평균 23득점, 10.6 리바운드를 기록해 신생팀 BNK가 3연승을 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의 한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바로 옆 공사 현장 텃바퀴 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다가구 주택 18가구 주민들은 옆에 신축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땅이 갈라져 구조 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은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시공사가 신청한 처분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은 해당 주택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 영도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해 국비를 투자해 지역 문화자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침체된 도심에서 고유의 문화자원을 개발해 지역을 되살리는 취지의 사업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여 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문구점 43곳을 경영환경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구점 간판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노란색 바탕에 연필 모양의 상호를 부착하고 밤에도 간판 조명을 켜 골목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네에서 사라지거나 하락세인 업종에 대해 간판과 외부 인테리어 등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이발소에 이어서 올해는 문구점이 대상 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1381원과 서구 구덕로 148번 길, 동래구 온천천로 453번 길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일광면 일광로 1381호는 동해선 전철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일광면 바다 인근이며 구덕로 148번 길은 부평동과 자갈치 시장을 잇는 토성 이음 골목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온천로 453번 길은 온천천 카페거리 인근의 영세점포 밀집 지역으로 별빛 쏟아지는 올리단길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 문화글판 본편 문안을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문안은 한글 25자 이하 본인 창작 또는 문학 작품 등에서 발췌한 것이면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 1명에게는 문화상품권 30만 원권이, 가작 2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이 주어지며 당선작으로 결정되면 디자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청사 외벽에 게시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밤새 부산은 기온이 영하 3.2도까지 뚝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1월 초까지 기온이 비교적 높게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뜨는 해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첫 일출 보시면서 힘찬 한 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